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묵직하고 무거우신가요? 예전만큼 기력이 없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몸의 파괴. 지난주 제 지인 김 선생님께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몸속 곳곳에 미세한 손상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급성 반응입니다. 베이거나 다치면 빨갛게 붓고 뜨거워지고 아픈 그런 반응 말이죠. 이런 반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종류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둑처럼 소리 없이 우리 몸속에 침입해서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미세먼지, 혈당 상승, 혈압 변화, 가공식품 속 화학물질,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매일 우리를 공격하면서 특별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들은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면서 우리 몸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급성 반응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미세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의 충격. 이런 미세한 파괴가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몸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들을 하나씩 손상시키고 노화를 앞당기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마저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각종 질병들입니다.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 관련 문제부터 시작해서 습진이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 류마티스나 천식 같은 면역 질환까지 모두 이 미세한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암 발생률까지 높인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미세한 파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의 경우 42%, 여성의 경우 32% 더 높았다고 합니다.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잇몸 질환, 장 트러블, 각종 피부염까지 우리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 제 환자 중에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살이 찌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악순환의 고리 때문입니다. 특히 뱃살, 즉 내장 지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방 세포들은 특별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것들이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더 많은 지방이 쌓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또 더 많은 지방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고칼로리 음식에 들어있는 기름진 성분들도 혈관벽을 손상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나 정제당 같은 것들은 혈액 속 단백질과 달라붙어서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최종당화산물, 즉 AGE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파괴적인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해답.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채소입니다. 양파, 마늘, 당근, 양배추, 시금치, 각종 버섯들이 대표적이죠. 향신료 역할을 하는 강황, 계피, 정향 같은 것들도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바질, 루꼴라, 민트 같은 허브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일로는 사과, 수박, 귤, 딸기 같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알류도 훌륭한 선택이고 오메가3과 풍부한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와 녹차도 빼놓을 수 없죠. 최고의 선택, 토마토 이야기.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토마토를 추천하겠습니다. 왜 토마토일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에서 마치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해로운 물질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특히 미세한 파괴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특히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고 전립선암 예방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알코올과 관련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라이코펜이 이런 독성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속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기미나 주근깨를 막아줍니다. 칼륨 성분은 우리 몸에 쌓인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죠.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할수록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만 들기름은 산화되기 쉬우니까 요리할 때는 사용하지 마시고 요리가 완성된 후에 살짝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라이코펜은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요리할 때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통으로 데치거나 찌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질겨서 식감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참아주세요. 정 어렵다면 잘게 썰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 덕분에 1년 내내 토마토를 구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가격이 비싸죠. 그럴 때는 방울토마토를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에 비해 가격 변동이 적고 껍질 비율이 높아서 라이코펜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큰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서 나중에 익히지만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따기 때문에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파란 토마토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감자싹에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이 물질은 290도 정도의 고온에서야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리 온도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항염 식품들의 세계.
토마토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몸속 미세한 파괴를 막아주는 훌륭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소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잎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파슬리, 샐러리 등이 있고 뿌리 채소로는 무, 순무, 우엉, 당근, 감자, 고구마가 있습니다. 열매 채소에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가 포함되고 꽃 채소로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가 대표적입니다. 순채소에는 아스파라거스, 죽순, 땅두릅이 있고 비늘줄기 채소에는 마늘, 파, 양파, 부추가 있습니다. 버섯류로는 송이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등 거의 모든 버섯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채소와 과일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정도를 나타내는 ORAC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비트가 백지당 2386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빨간 피망, 콜리플라워, 초록 피망, 토마토, 콩 순이었습니다. 과일에서는 크랜베리가 3920으로 1위였고 배, 붉은 포도, 사과, 체리, 딸기, 수박, 블루베리, 바나나, 청포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생으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거나 비슷한 효과를 보이지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는 익힐 때 식물 영양소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조리할 때나 먹기 전에 좋은 기름을 조금 섞어주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시금치만은 예외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생으로 계속 드시면 신장결석에 위험이 있으니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비타민C와 효소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 몸속 미세한 파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부드러운 빵, 과자,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혈액 속 단백질과 엉겨붙어서 앞서 말씀드린 AGE라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육류와 가공육류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미세한 파괴를 가장 잘 일으키는 음식들입니다. 하버드에서 밝혀낸 완전한 해결책, 2021년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특별 건강 리포트를 보면 몸속 미세한 파괴를 막는 8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염식품 섭취입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와 커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 관리입니다. 장 속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는 복합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다섯 번째는 금연, 여섯 번째는 절주, 일곱 번째는 관리,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특별한 건강보조식품 섭취입니다. 여기에는 커큐민, 생강, 클로로겐산, 오메가3 등이 포함됩니다. 수면의 중요성.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체중이 증가하며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몸속 미세한 파괴까지 증가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 수면이 부족할 때 CRP라는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미세한 파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에 숨겨진 힘,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분은 달콤한 음료나 여러 가지 액체가 아니라 순수한 물을 의미합니다.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것도 좋지만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세포의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속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생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최소 7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드신다면 물을 조금 적게 마셔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채소와 과일이 몸속 미세한 파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미세한 파괴와 그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마토만 제대로 활용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몸속 미세한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토마토 한 개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